안녕하세요. 오늘 자트 호텔 3박 4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협회 골프 칠 때나 친구들과 가끔 오는 곳인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호텔 예약하면 골프 라운드는 따로 지불하진 않았었는데 라운드는 따로 10불을 지불해야 한다네요. 뭐 따로 받는 이유가 있겠죠. 호텔비 하루 75불, 3박 4일은 할인 가격 하루 48불로 DC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144불 지불했어요. 5성급 호텔이 이 가격에 투숙할 수 있다니 운이 좋았네요. 이곳은 약간 앤틱한 느낌의 남미향이 느껴지는 호텔입니다. 혼자 힐링하는 게 미안해서 아들과 딸을 함께 데려왔어요. 요즘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바깥 공기 마시라고 데려왔습니다. 호텔 방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전면 거울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친구랑 골프 라운드 나갈 준비했고요. 제 아들과 딸은 수영장으로 고고할 거예요. 뷰가 주차장이네요. 가격 할인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파라과이 날씨가 40도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그래서 아드님은 수영은 거의 10분 정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수영장 너머로 골프장이 있어요. 예쁜 집들과 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구경도 하면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이용 투숙객에는 호텔 입장료 10불에 캐디비는 15불, 카트비는 22불입니다. 정말 적은 돈으로 충분히 원하는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실 저도 매장일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꽤 잘한 선택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와보니 호텔 곳곳이 조금 어색합니다. 휴가철이 아니라서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합니다. 요즘 파라과이 환율 1불에 7,000원입니다. 한국이랑 환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원화 100만원이면 이 나라에선 과란이 700만원이네요. 참고로 파라과이 직원 최저임금 230만원입니다. 집이 없으신 경우 4인 가족 2,000불 내외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스페인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하신다면 아이당 600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학부열이 높으셔서 거의 사립으로 보내고 계세요. 이곳은 인종차별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라 아이들도 잘 학교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곳으로 파라과이는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는 제 이민 썰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민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네요. 저는 이모께서 의류업을 하셔서 바로 첫 직업이 의류 도매였어요. 처음엔 공부하면서 일을 배웠었는데 공부랑 맞지 않아 중간에 관두고 바로 이모님의 일을 배웠어요. 그 당시 이모는 한국의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의류를 대량 도매로 가져와서 상가의 중간 도매로 다시 판매했었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옷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렇게 일을 배우면서 저 또한 사장이 되는 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어른들을 상대하려니 참 힘에 부치고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젊을 때 고생한 경험이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제 일을 하면서 큰 고비가 2번 왔었는데요. 그 당시 남미라서 여름이 길지만 겨울이 몇 해 강하게 추웠었어요. 그래서 한국 민크 코트를 도매로 구입해서 판매했었는데 대박이 났었죠. 그리고 다음 해에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 민크 코트에 투자했어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겨울이 3년 동안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투자라는 건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안 와서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상인들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함께 공생공사하는 개모임, 개돈 아시죠? 그렇게 저는 첫 개를 시작하여 재기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도매를 시작으로 돈은 모이고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녔죠. 그리고 또 한 번 고비가 왔어요. 은행이 파산하고 개주가 도망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밤도질을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IMF가 시작된 거죠. 항상 급하고 안달복달하던 내 삶에서 이때 배운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잠깐이라도 포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느긋함?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은행이 파산하고 장사하려고 매달 개주에게 입금한 돈들은 개주가 갖고 사라지고 상가에 제가 판매한 의류는 수금도 못하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때 10kg는 빠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인들이 밤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확실히 배운 건 돈 관계입니다. 돈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후회하지 않게 항상 계획하면서 관리하기로 한 거죠. 이곳 파라가의 장점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정당한 대가가 왔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도 확신이란 게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또 뛰었습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꾸준한 인내심과 성실함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이곳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잘 버틴 것 같아요. 일하는 만큼 대가를 주는 파라가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큰 부자는 아닙니다. 평범한 자영업자예요. 하지만 저에게 성공이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비단지고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릴 적 귀 아프도록 엄마께 듣던 말씀이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비단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신용입니다. 믿음. 경제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민생활은 잘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약속도 어기고 남의 것을 쉽게 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민생활 굴곡 없이 성실함만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이것도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제 상황이 멈춰 있지만 그래도 다시 좋은 갑시다. 시기가 올 거라 믿습니다. 원래는 포기해버릴까 그만하고 한국 가서 다른 걸 해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곳에서 25년 살아온 과거를 되짚어보니 기회는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야겠죠. 지금부터는 이민 왔을 때 가장 황당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도한 관심이었어요. 도착하고 바로 이모 매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한국 분들이 몇 분씩 지나가시면서 보고 가시곤 하셨어요. 정말 동물원 원숭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장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보고 또 보고 지나가셨던 당시 교포분들 저도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호기심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를 구경하고 가신 날 한 달이 지날 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가지 없는 젊은 여자애가 파라가이에 왔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제가 왜 네 가지가 없다고 소문이 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알고 보니 인사를 안 해서 생긴 소문이라네요. 한국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더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곳은 무조건 한국 분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해요. 아무래도 소수의 한국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오셔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는 무조건 인사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인 듯 싶었어요. 그 후 열심히 인사하면서 그렇게 4가지 이미지를 벗어나기 시작. 두 번째는 동관계입니다. 아무래도 한인타운 쪽에는 상인분들이 많으셨어요. 더불어 개주분들과 개원분들이 많으셨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악용해 개주들이 개를 태워주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자다 일어나면 한 분, 두 분 매장 문을 닫고 밤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결심은 남에게 피해주면서 남의 돈 빌릴 생각도 빌려주지도 말자였죠. 그때 영향으로 은행 대출 받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건 좀 후회가 돼요. 좀 알아둘 걸 그랬어요. 세 번째 황당한 일은 송냉이
절대 어느 누구와도 하지 말기. 이 황당한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인간 세계 일이겠지만요. 아무튼 내 속내를 얘기하지 말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나눴던 이야기가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과다한 참견, 동관계, 남의 험담, 이렇게 세 가지가 교포사회에서 살면서 겪은 황당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디까지나 제가 겪은 저만의 경험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좀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도 항상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는 믿음과 신의가 확실할 때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게 심사숙고하는 조심성이 있으시면 이민생활은 괜찮아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삶의 질과 행복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재산을 이룰 수도 삶을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벌써 파라과이 이민생활이 25년 되어가네요. 이민생활 그 정도 살아내다 보니 나와 가치관이 맞는 친구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갖는 친구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거든요. 항상 심사숙고하고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 들을 마음의 길을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라과이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께 황당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담이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면서 쉬고 싶으시다면 자트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테니스, 골프는 레슨 선생님도 계시고요. 넓은 수영장도 있어서 더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